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이 찾아왔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제목은 부인과 이혼 후 새엄마와 자란 사고뭉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딱 읽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 남자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새 부인하고 같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새엄마하고 같이 자란 거죠. 그런데 자라면서 계속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인 신분인데 앞으로 아드님의 그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호 선생님. 제 사연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8살일 때 제가 이혼을 하여 친엄마와 헤어지고 저와 새엄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자라오면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고3 때 친구를 때려 합의금으로 큰돈도 물어주고 대학 땐 면허도 없이 친구의 부모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도 내고 키우면서 많이 애먹은 자식입니다. 대학은 패션 디자인과를 1년 다녔고요. 지금은 군인 신분이고 올해 8월 제대합니다. 제대하면 학교를 안 다니겠대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앞서 문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그 아드님에 대한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살이에요. 22살이고 현재 군대에 가 있습니다. 22살이니까 언제 군대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제대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을해년 기축월 신유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금기운과 토기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기운과 금기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오행이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행 간에 충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는 기본적인 구성은 우수한 사주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 오행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직장운 이런 오행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행이 하나씩이라도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수준이 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오행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이 사주는 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드님의 어린 시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어릴 때에는 자기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가 들어오고 그러면 특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반항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부러 막 사고도 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철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철이 언제 드냐면요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군생활도 길고 막 2년 6개월 3년 이렇게 됐고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우선 구타가 심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군생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지금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군대에 가서 많이 고생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가끔 두들겨 맞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 나중에 있잖아요. 좀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좀 빨라지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집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리고 집에서 그 따뜻한 밥 먹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을 때가 그래도 좋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이제 제대하는 그 시기가 참 묘한데요. 대부분 21살, 22살 요때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왔다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좀 늦게 가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들어갔다가 중반에 이렇게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때를 완전히 벗으면서 성인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1살만 되면은 성인이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아직 청소년의 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기에 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갖고 고생 왕창하고 딱 돌아오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남자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어른으로 인정을 해갖고, 옛날에 이제 뭐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할 때에도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잔 한 잔 받아라 그러면서 술도 따라주고 같이 어른으로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군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아주 잘 듣고 그 착하게 지냈던 그런 아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렇게 사고도 치고 그 부모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런 아들을 보낼 때에는 부모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기가. 남자가 이 아드님이 사고를 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가 이혼하고 그랬을 때 막 그 반항심으로 사고를 치고 그럴 때에도, 그게 이제 자기가 마음속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는 딱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철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저는 군 생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 아드님의 사주가 있잖아요.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간이 충을 받는다든가 지지에 뭐 사명살이 있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아, 이 사주 진짜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아주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 원래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예, 원래 좀 그 사람 자체가 별로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세계니까 비교적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집이 세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지금 사주 원국의 구성이라든가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새엄마하고 같이 자란 그런 영향이 크고,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이 됐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그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글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학교도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그 어떤 반항심에서 나온 그런 생각보다는 본인의 그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이제 제대할 때 되면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계속 그 생각만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아, 제대해서 뭐하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만두겠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1년 다녀봤는데 나와도 뭐 자기하고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나온 선배들을 보니까 뭐 고생만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스스로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제대를 하면 그 아드님의 의견도 좀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좀 믿음을 주는, 그런 부모로서 믿음을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주 자체는 이 정도면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6살서부터 25살까지 정의 대운이고요. 화기운하고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26살 병술대운서부터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지지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사주는 용신과 기신의 강도가 좀 약하고요. 그것보다는 그 충국의 관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지지가 묘유충이 되잖아요. 이 묘목이 대운에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운도 잘 피해갔다고 볼 수 있죠. 천간의 경우에는 이제 을목이 들어올 때 을신충이 형성이 되는데 36세서부터 45세 사이에 을류대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릴 그럴 나이인데 그 배우자와의 관계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이런 식으로 1년운이 흘러가는데요. 이 흘러가는 1년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해갖고 적성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일을 하면 앞으로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비경겁재운이 강하면서 그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이 화개살이라든가 역마살이라든가 도화살이라든가 모든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유일주인 경우에는요, 좀 꼼꼼한 일, 섬세한 일 이런 쪽에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션 디자이너라 그랬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옷 만드는 그런 일인데 이런 것도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제대를 하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 부모님하고 잘 그 상의를 해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쭉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잖아요. 한 우물을 파지 못하면 뭐 사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 2018년 월운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월운을 올렸거든요. 혹시 언제 제대하는지 몰라서 내년에 제대하나 싶어갖고 2018년 월운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월운을 보면은요, 지금 3월달이 을묘월이고요. 그리고 8월달, 9월달이 경신월, 신유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2월달이 3월달이 안 좋다고 봐야죠. 천간지지가 모두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위아래로 다 일주가 금기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들어오면은 그 금금목으로 다 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을목하고 묘목이 들어왔을 때에는 원래는 목기운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재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용신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충을 받으니까 을목하고 묘목이 들어올 때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금기운이 형성된 사람들은 그 고집도 세면서 의지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것보다는 전문직 쪽으로 해서 그 처음에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6세 을류대운 이때에는 그 사업을 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월운을 봤을 때에는 3월달 을묘월하고 8월달 경신월, 9월달 신유월 이렇게 천간지지가 충하는 때하고 기신인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이 3월달, 8월달, 9월달은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한다든가 뭘 하나 배우겠다 해갖고 무슨 학원을 접수한다든가 뭐 이럴 때에는 3월달하고 8월달, 9월달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젊으니까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럴 텐데 내년에 그 바캉스 가고 그럴 때에도 8월달은 좀 피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년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28살 계묘년, 그리고 27살 이민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7살하고 28살은 결혼하는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가 묘유충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서 배우자궁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질 때에는 그 결혼하는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9살 갑진년이나 30살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29살이나 31살, 32살 이때쯤이 그 결혼하기에 적합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사주도 좋고, 그리고 아드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 이럴 때에는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철이 들어갔고 나중에 자기가 했던 일을 이제 후회하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그런 스타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이 정도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아드님에 대한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아드님을 갖추신 분의 신청을 받았고요. 오늘도 그 사고뭉치 아들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잘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주를 딱 봐갖고요. 그 사람 사주가 진짜 나쁘잖아요. 사주가 진짜 나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사고 치면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결판을 내야죠. 아드님을 갖다가 내 통제하에 안 된다 그러면은, 통제하에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오냐 하면서 키울 게 아니라 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집에서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분처럼 사주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아드님이 부모님도 이혼하고 이제 새엄마랑 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좀 반항심에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군대도 가고 나이가 이제 그 22살인데 이제 철이 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